자, 파일의 열기. 일단 본인 USB 드라이브에 있는 눈이 편한 엑셀에 오차시를 가져올게요. 오차시. 여기 데이터는 지금 시간표 데이터가 들어있네요. 자, 예제는 지금 2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엑셀에서 우리가 문서를 인쇄할 때 용지 설정이나 인쇄 방향, 그리고 여백 설정, 인쇄 배열 설정을 하시는 부분을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일단은 빠른 실행 도구모음 사용자 지정에 인쇄 미리 보기 인쇄를 꺼내 놓으셔도 돼요. 그거는 뭐냐면은 요 옆에 보면 세모 보이죠? 여기를 눌렀을 때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를 꺼내 놓게 되면은 이렇게 인쇄 미리 보기를 바로 열어서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굳이 이걸 꺼내지 않더라도 파일에 보시면 인쇄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를 눌러서 보는 게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 탭에 인쇄 화면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측에 인쇄 미리 보기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활성 시트만 인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문서의 경우는 시트 1, 시트 2, 시트 3에 각각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상태죠. 근데 파일에서 인쇄를 눌러서 기본값은 활성 시트,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시트만 인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여러 개를 인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활성 시트 인쇄를 눌러서 전체 통합 문서 인쇄를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이 워크북 안에 있는 모든 시트를 인쇄하겠다라는 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까지 늘어나는 게 보이죠? 즉 활성 시트 인쇄는 현재 선택된 시트만 인쇄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전체 통합문서 인쇄는 여기 안에 있는 워크북 안에 시트를 모두 인쇄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선택 영역 인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만약 이만큼의 영역을 잡아놨다, 선택역으로 잡아놨다 라고 했을 때 파일의 인쇄 부분에서 여기를 현재 선택 영역을 인쇄하겠다 하면은 아까 선택을 한 영역만 인쇄할 수 있게 나오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설정의 메뉴들 다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요 페이지 위치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요. 얘가 만약에 여러 페이지라고 했을 때 나는 이 페이지에 있는 위치, 두 번째 위치 것만 뽑겠다 라고 하면은 이 4페이지 중에서 이 페이지에 있는 부분만 출력을 해주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페이지만 딱 골라서 출력하고 싶으실 때는 페이지와 위치라는 부분을 수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단면 인쇄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인데요. 지금 일단 책에 있는 내용 말고 제가 쭉 설명을 한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들어주시면 돼요. 여기 단면 인쇄라는 건 무엇이냐? 인쇄할 때 한 페이지를 한 면에 인쇄하는 게 단면 인쇄고, 양면 인쇄는 인쇄를 할 때 앞쪽과 뒤쪽에다가 인쇄를 하는 게 양면 인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프린트가 단면 인쇄를 지원하느냐, 양면 인쇄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옵션이 나오는 거고요. 한 부씩 인쇄라는 거에는 한 부씩 인쇄 안함과 한 부씩 인쇄가 있죠. 일반적으로 내가 문서를 뽑을 때 5장짜리 문서를 뽑는다면은 한 분씩 인쇄는 1, 2, 3, 4, 5페이지 찍히고 1, 2, 3, 4, 5페이지 찍히고 이런 식으로 한 분씩 인쇄가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이제 한 분씩 인쇄 안 하는 경우는 1페이지만 쭉 5장 찍히고 2페이지가 쭉 5장 찍히고 이런 형식으로 되는 게 한 분씩 인쇄 안 함입니다. 자, 가로 방향, 세로 방향이 있는데 이건 이제 용지 설정에 따라서 용지에 가로로 찍을 거냐 세로로 찍을 거냐 이런 뜻을 말하고요. 이 밑에가 용지 크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는 A5 용지로 맞춰져 있었는데 기본으로 많이 출력하는 건 A4 용지를 많이 출력은 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여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엑셀에서는 여백을 한글처럼 지정을 따로 하지 않았었잖아요. 여기서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여백을 쓰실 수도 있지만 내가 다른 여백을 설정하실 때는 사용자 지정 여백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위쪽은 뭐 예를 들어 뭐 2cm, 아래쪽 2cm, 왼쪽 3cm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여백을 설정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요 여백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백 안에서 페이지를 가운데로 맞출 건지를 설정하는 게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현재 설정된 용지, 여기는 배율을 뜻해요. 인쇄할 때 인쇄 배율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찍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1번 슬라이드 같은 경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게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만약 A5 용지로 봤을 때는 월화수목까지 찍히고 다음 장에 이제 금요일이 따로 찍히는 형식이었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인쇄할 때 특별히 안 보고 인쇄하면 이런 식으로 찍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종이를 많이 낭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경우는 내가 어떻게 찍느냐, 여백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여백을 줄일 수도 있을 거고, 여백을 줄여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 표의 크기를 작게 찍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거 설정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적은 이 시간표가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한 페이지에 모든 열을 맞추겠다라고 하면은 시간표가 한 페이지에 모든 열이 맞춰지게끔 축소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인쇄를 할 수 있는 게 한 페이지에 모든 열 맞추기고요. 생각보다는 좀 많이 쓰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럼 반대로 눈이 나쁘신 분들이 있거나 우리가 크게 뽑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프린트가 이제 A3 용지를 지원하는 프린트라서 거기 이제 크다랗게 엑셀 표를 뽑아야 된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페이지 설정으로 가보시면요, 페이지 설정 안 오셔도 여기서 눌러도 나와요. 사용자 지정 배율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페이지 설정에서도 있어요. 물론 여기 배율 얘를 누르거나 똑같아요. 뜨는 창은 여기 보시면 확대 축소 배율 있죠. 이거를 내가 만약에 150%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표가 150%만큼 확대가 돼서 찍히기 때문에 큼지막하게 표를 찍을 수도 있다. 근데 내가 한 장에 다 찍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했을 때는 내가 치수를 알고 있으면 직접 줄여서 배율을 맞춰 주실 수도 있고요. 만약 모르는 상태면 그냥 자동 맞춤을 하는데 이게 헷갈린다 싶으시면은 그냥 아까 여기서 맞추는 게 자동 맞춤과 같은 거예요. 한 페이지 모든 열 맞추기. 열이 한 페이지 다 들어가게 맞추면 되니까. 그죠? 자, 페이지 설정 좀만 더 설명을 할게요. 페이지 설정이라는 부분에서는 페이지 탭, 여백 탭, 머리글 바닥글 탭, 시트 탭이 있습니다. 자, 페이지 탭에서는 용지를 가로로 할 거냐 세로로 할 거냐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 앞에서도 있었죠. 배율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86%로 축소를 해라라고 시스템이 아마 알려준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자동으로 맞추겠다라고 하면은 너비를 1을 준다면 1이 100%거든요. 그러니까 너비가 다 들어가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백 부분에서는 여백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치수만큼 여백을 줄 수가 있고 페이지 가운데 맞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머리글 바닥글은요, 몇 페이지 상단 또는 하단에 똑같은 글을 적는 걸 머리글 또는 바닥글이라고 해요. 쪽번호를 적을 때도 많이 활용이 되시고 아니면 간단한 브랜딩용으로 머리글에다가 회사명을 적을 때도 활용이 되겠죠. 자, 시트에서는요, 미리 보기에서 시트를 볼 때는 이 부분들이 비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반복할 행이나 반복할 열을 설정해서 제목줄을 만들고 싶다면 페이지 설정 시트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페이지 레이아웃에서도 페이지 설정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목줄을 설정하게 되는 거예요. 인쇄할 때 눈금선이 보이게 할 것이냐, 행열 머리글이 보이게 할 것이냐 고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메뉴는 다 설명한 것 같고요. 이 위에 쪽을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프린터가 설정이 되어 있는 프린트를 말하는데 요 중에 하나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체크가 되어 있는 거는 기본 프린터를 뜻합니다. 그래서 기본 프린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별다른 설정을 하지 않아도 인쇄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찍어지는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만약 얘가 지금 동작 중이에요. 또는 잠깐 오류가 났어요. 그럼 다른 프린터를 이용하셔야겠죠? 그럼 여기서 눌러서 다른 프린터를 선택해서 인쇄하면 그 프린터로 인쇄가 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요 정도 일단 예를 들었고요. 이 위쪽에 복사본은 왠지 다 아실 것 같기는 해요. 자, 어떤 게 이 복사본이냐, 몇 풀을 뽑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쵸? 내가 만약 이 시간표를 10장을 뽑아야 되면은 복사본을 10으로 놓겠죠. 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부분을 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페이지 확대 축소가 있어요. 누르면 이렇게 확대가 되고, 반대로 또 누르면 축소가 되는 페이지 확대 축소가 있고, 그 옆에 보시면 사각형이 이렇게 여백 표시라고 적혀 있는 사각형이 있을 거예요. 자, 얘를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백이 나와서 우리가 눈대중으로 이렇게 여백을 맞춰주시는 것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요일이나 시간을 좀 넓게 하고 싶다 이럴 때 열을 조절하시는 게 가능해요. 물론 편집창처럼 막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몇으로 똑같이 맞추게 돼 이런 것까지는 안 되는데, 눈대중으로 이렇게 맞춰서 설정하셔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여백을 켜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시긴 할 거예요. 자, 일단 요 정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네,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책에 있는 내용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파일 탭에 인쇄 화면이 나타나면, 파일 탭에 인쇄 화면이 나타나면 28페이지죠. 우측에 인쇄 미리 보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현재는 여기가 전체 통합 문서가 아니라 활성 시트 인쇄이기 때문에 활성 시트만 인쇄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눌러서 전체 통합 문서 인쇄를 하게 된다면 여기 있는 문서 시트 1, 시트 2, 시트 3에 있는 문서를 모두 찍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28페이지 4번. 문서 전체인 4페이지가 인쇄된다 라는 것은 아마 요게 제가 조절을 해 놓은 것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잠깐만요. 자, 아까 이 상태였어요. 그쵸? 4페이지가 인쇄가 된다라는 것은 중앙 하단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얘가 지금 보면은 원래 용지가 아마 가로 방향이 아니라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었던 용지였나 봐요. 그래서 인쇄 방향을 가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세로 방향을 눌러서 가로 방향으로 바꾸세요 라고 했네요.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은 4페이지에서 얘가 A4 용지 정도 사이즈다 라고 하면 3페이지로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29페이지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다음 페이지는 요 버튼이 다음 페이지예요. 요거 이 버튼 다음 페이지를 눌러서 시트 2도 설정을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시트 1에서 설정을 여러 가지 맞췄는데 시트 2에 똑같은 설정이 적용이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트 1과 시트 2는 개별적으로 설정을 바꾸게 되는 건데요. 시트 2에서는 인쇄 용지를 바꾸기 위해서 A4를 클릭해서 A5로 바꿔보래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시트 2가 A5 용지에 맞게 설정이 됐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시트들에 따라서 용지라든지 설정을 바꿔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30페이지 7번. 인쇄 용지 크기를 A4에서 A5로 줄였다는 건요. 이게 지금 A4 용지가 일반적인 A4 용지라면 이거 반절만한 사이즈가 A5 용지예요. 이걸로 바꿨으니까 당연히 한 페이지에 다 안 들어가는 상태가 됐겠죠. 지금 30페이지 7번은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 들어가도록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여기서 세로 방향이 아니라 가로 방향으로 찍게 되면은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는 사이즈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스텝 2의 7번까지 얘기고요. 스텝 3의 8번에서는 종이 한 면에 이제 모든 내용이 들어간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보통 여백을 클릭해서 여기서 사용자 지정 여백으로 들어가서 여백을 사이즈를 조절을 한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백이 이렇게 보일 텐데요. 머리끌, 바닥끌을 제외한 여백을 모두 1로 바꾸래요. 그럼 여백이 작아질 테니까 좀 더 내용을 많이 적을 수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서 보이는데 페이지 가로 가운데 맞춤을 세로 가운데 맞춤하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정 가운데에 이 표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가운데에 표가 예쁘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31페이지 10번에서는 인쇄 내용이 정가운데로 위치했는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설정된 용지 요거를 눌러서 사용자 지정 배율 옵션이라는 데로 들어가래요. 그래서 확대 축소 배율을 얘는 조금 키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32페이지 11번에서는 115%로 입력하고 확인을 하면은 인쇄할 때 크기가 표의 크기가 100%가 아닌 115%로 확대가 돼서 찍히겠죠. 누가 인쇄 누르셨구나. 취소 누를게요. 지금은 인쇄해서 볼 건 아니라서. 자, 인쇄를 하게 되면 이렇게 크기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인쇄 누르신 분 제가 취소했어요. 자, 인쇄를 하는 게 지금 전체통화문서이기 때문에 한 장이 뽑히는 게 아니라 총 3장, 네, 뭐 아니면 이제 설정이 잘못됐으면 4장 이렇게 뽑히게 돼서 지금 제가 일단 취소 처리를 했고요. 자, 33페이지 연습 문제도 같이 한번 볼까요? 5차 시에 시트 2번으로 가라니까 일단 홈탭으로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5차 시에 시트 2는 요게 이제 시트 2번인데요. 요거를 인쇄 설정을 해서 인쇄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어떤 설정인가 한번 들어가 보죠. 파일에 인쇄로 가서 현재는 이게 전체를 뽑을 게 아니라 시트 2번만 뽑을 거면은 설정을 활성 시트 인쇄, 그 다음에 인쇄 방향이 지금 가로로 돼 있는데 세로로 바꿀 거니까 인쇄 방향을 세로 방향으로 바꿔요. 그 다음 인쇄 용지가 A5가 아니라 A4 용지로 바꾸면 A4 용지의 세로 방향으로 찍히겠죠? 여백 설정으로 가서는 기본 여백으로 맞추고 페이지 가운데 맞춤은 페이지 설정의 여백에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세로는 풀고 가로만 가운데로 맞추겠다라고 설정합니다. 그리고 인쇄 배율은 현재 설정된 용지로 맞춰주시면은 이렇게 바뀌어진 대로 표를 뽑을 수가 있겠죠. 시트 3번도 한번 바로 해볼게요. 다시 홈탭으로 빠져나가서 시트 3번. 자, 그 다음에 파일에 인쇄로 가서 인쇄 영역은 활성 시트 인쇄, 인쇄 방향은 세로 방향, 인쇄 용지는 여기서 A5 용지, 여백 설정의 모든 여백 설정은 여백에서 사용자 지정 여백 가서 모든 여백을 1로 맞추래요. 1, 1, 1, 1. 페이지 가운데 맞추면 가로만 맞추라고 하고 있고요. 확인. 그 다음에 여기 인쇄 배율은 현재 설정된 용지로 맞춰라. 자, 이렇게 세팅을 해서 맞춰보시는 거를 연습해 주세요. 두 개 이상의 셀을 병합하고 첫 번째 셀에 들어있는 텍스트를 중앙 정렬해주는 기능과 자동 채우기에서 자동 채우기 복사 기능에 대해 배워볼 겁니다. 또한 텍스트와 숫자가 섞여 있는 경우 숫자만 일정하게 증가해서 채워주는 기능과
글자를 일정 크기로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 그리고 페이지마다 인쇄 제목이 나타나게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자산관리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6차시 파일을 불러와 볼게요. 파일의 열기 6차시. 지금 자산관리표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자산관리표 제목을 정 가운데로 두고자 해요. 그래서 여기 A1에서부터 G1 셀까지 드래그를 해볼까요? A1에서부터 G1 셀까지 이렇게 범위 잡아보세요. 드래그 해서 홈 탭에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면 이렇게 하나로 병합이 되면서 합쳐지게 됩니다. 자, 병합해 보셨나요? 그럼 이제 넘어가서 35페이지 2번인데요. 제목을 꾸밀 거예요. 그래서 글꼴 크기 크게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이 버튼을 툭툭툭 적당한 정도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렇게 제목이 크기가 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엔 36페이지 3번인데요. 빈 셀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B4에서부터 C4셀까지 범위를 잡아요.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컨트롤을 누르면서 쭉 밑으로 끌어서 7행까지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끌을 때 복사가 돼서 내용이 나오게 돼요. 작업을 끝낼 때 마우스 왼쪽 버튼에서 먼저 손을 뗀 다음 컨트롤에서 손을 떼야 그 채우기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만약에 컨트롤을 먼저 손을 떼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일씩 증가가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컨트롤을 떼는 게 아니라 마우스부터 떼는 거예요. 채우기 핸들로 끌을 때 마우스부터 먼저 뗄 것. 자, 36페이지 4번이죠. D4셀을 클릭한 다음에 D4셀이 여기 있어요. 채우기 핸들을 잡고 채우기를 쭉 밑으로 끌면 숫자가 1씩 증가가 될 거예요. 뒤에 일련 번호가 1씩 증가되는 거 보이죠? 관리 번호의 뒷자리가 자동으로 증가하면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번엔 취득일자, 운영부서, 사용부서 내용이 모두 같은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세 칸을 잡아주시고 컨트롤을 누른 채로 채우기를 밑으로 끌어주시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4셀부터 A46셀까지 일련 번호로 채울 겁니다. 지금 36페이지 6번인데요. A4셀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을 컨트롤을 누르면서 끌어주시면 숫자의 경우는 1씩 증가가 돼요. 그래서 A46까지 끌으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1씩 증가돼서 숫자가 나왔겠죠? 보통 컨트롤을 누르면서 끌을 땐 복사가 되어지는 게 맞지만 숫자 셀만 적혀 있을 때 컨트롤 누르면서 끌면 숫자가 1씩 증가가 돼요. 규칙 같은 거니까 기억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까지 지금 진행했고요. 그 다음 38페이지 7번인데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만들으래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면서 채우기를 끌어서 채워주시고, 관리번호는 일씩 증가할 거니까 그냥 끌어야죠. 그다음 취득일자, 운영부서, 사용부서는 컨트롤 누르면서 끌어주시면 되겠죠. 회의용 의자도 범위를 잡아서 컨트롤 누르면서 끌어주세요. 그 다음에 관리번호표, 이것도 컨트롤 누르면서 쭉 끌어내리도록 컨트롤 누르면 안 되겠죠. 관리번호는 1년 번호니까 그냥 끌어주세요. 죄송해요. 그 다음 취득일자, 운영부서, 사용부서도 컨트롤 누르면서 채우기들을 끌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예제를 잠깐만 인쇄를 들어가서 볼게요. 파일에 인쇄 가서 보시면은 얘가 한 페이지가 아니라 이렇게 두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요. 물론 더 긴 경우는 더 길게 페이지가 나올 텐데, 이 위에를 보자면 얘가 과연 무엇인지 알 수 있으세요? 잘 찾기가 힘들죠, 그쵸? 그래서 매번 이 줄의 앞에 제목이 뒤에 뽑는 인쇄 문제에도 나오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지금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38페이지 스텝 3의 인쇄 제목 선택하기인데요. 페이지마다 인쇄 제목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페이지 레이아웃 탭의 페이지 설정 이라는 그룹에 인쇄 제목을 눌러요. 그러고 인쇄 제목의 반복한 행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1행부터 3행까지를 끌어주신 후에 인쇄 미리 보기를 보시면 당연히 1페이지에 나올 거고요. 다음 장으로 넘겨서 2페이지를 볼 때도 맨 위에 이렇게 제목이 표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연습해 본 거예요. 그럼 다 하신 분은 40페이지 1번하고 2번도 바로 해보시면 됩니다. 자, 6차 시에서 시트 2를 만들어 보세요. 아까 한 것과 같으니까 끌어서 범위를 잡고 얘는 1년 번호니까 그냥 끌고 나머지 얘네들은 컨트롤 누르면서 끌어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산관리표인 A1에서부터 G1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 크기로 A1은 A1은 14포인트. 그 다음 인쇄 제목은 여기에 있는 1행부터 3행까지를 인쇄 제목으로 올릴 거면 페이지 레이아웃의 인쇄 제목을 반복 활용의 1행부터 3행까지로 잡아서 인쇄 미리 보기 하면은 똑같은 자산관리표가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 만약 그렇게 하려면 1페이지가 넘어가야 돼서 지금 확인은 안 되네요. 이거는. 자, 6차 시 시트 3번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연습해 보세요. 우리 자동 채우기, 자동 완성하기 이미 저번에 유인물로 다 진행을 했었던 내용이에요. 보고 연습하는 거라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넘버도 예를 들어 1을 적고 컨트롤 누르면서 쭉 끌어주시면은 1, 2, 3, 4, 5, 6 해서 16번까지 그리스 신화도 채우기로 끌어서 만들면 그리스 신화 2, 3번, 수호지도 그냥 끌면은 수호지 1, 2, 3, 4, 5, 6, 7, 8. 저자명, 저자가 여긴 없네요. 밑에 신의함은 컨트롤 누르면서 끌면 복사, 그냥 끌어도 복사죠.
그 다음에 도서 목록표도 A1에서부터 E1 셀까지 범위를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A1 셀의 크기를 16포인트로 맞추고 인쇄 제목은 1행부터 3행까지를 할 거니까 페이지 레이아웃의 인쇄 제목을 반복 할행은 1행부터 3행까지. 네,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죠? 40페이지 1번에 저 물결 표시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 있어요. 근데 이게 별게 아니라요. 정말 별게 아닌 게 이걸 지금 보면 맨 끝에 50이라고 적혀 있는데 보이죠? A50 거기 보면 47 적혀 있잖아요. 여기까지 만약 지면에 넣으려고 하면 한 페이지가 넘어가요. 근데 요거 한 장 때문에 여기는 별로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그 한 페이지를 다 실기는 좀 애매하겠죠. 그래서 그냥 출판사 측에서 자른 표시가 저 표시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거를 그려서 넣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종이를 잘라서 출력 형태를 표시해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중요한 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으셔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자, 41페이지 7번 이제 들어갈 차례예요. 페이지 지정하여 표 편집하기. 우리가 앞에서 이런 자산관리표를 만들어 보았는데 이거를 인쇄를 하려고 들어가 보면요. 막상 아무것도 선이 없어요. 엑셀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셀로 구분되어 있는 건 맞지만 이 셀들이 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다 보니 인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선이 없는 이런 상태로 인쇄가 되더라 이겁니다. 근데 선이 있어야지 표 같고 예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 만들었던 이 자산관리표에 테두리 색을 설정하고 테두리를 선택하는 기능을 7번에서는 지정을 할 거예요. 41페이지 넘겨서 42페이지로 갈게요. 그리고 예제는 저희도 7차 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차 시에 있는 자산관리표는 사실 6차 시에 적은 자산관리표랑 같아요. 그래서 상관은 없지만 지금 예제에선 7차 시를 열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7차 시를 열었어요. 자, 테두리를 설정할 겁니다. 그래서 A3셀을 누르면서 G46셀까지 이렇게 끌어서 선택을 해보세요. A3에서부터 G46셀까지 이렇게 끌어서 선택을 해보세요. 어렵지 않죠? 혹시 선택이 이제 어렵지 않으신 분은요. 컨트롤 쉬프트 아래 방향 키를 툭 눌러보시면은 연속되어 입력된 제일 마지막 셀까지 선택이 될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 방향 키요. 이번에 오른쪽 방향 키도 똑같이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누르면 이렇게. 그러면 A3에서부터 G46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G126이든 선택하시기에 마우스로 끌지 않아도 이렇게 선택이 되니까 좀 더 편하게 선택을 잡을 수가 있겠죠. 네, 물론 마우스로 끌어도 돼요. 무방해요. 네,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이거보다 더 많은 표를 쓰실 때는 단축키를 알면 더 편해요. 커서 놓고 컨트롤 쉬프트 아래 방향표,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방향. 그러면 이 표가 전체적으로 선택이 되어집니다. 요거는 적혀 있진 않아요. 그 대신에 밑에 팁에는 다른 내용으로 적혀 있는데 표 안에다 커서 놓고 컨트롤 A를 누르면 표 안에 있는 영역이 모두 선택이 된다. 요것도 네, 적혀 있으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범위를 잡았고요. 테두리를 설정하기 위해서 드래그 선택을 했으니까 홈 탭에 글꼴 그룹에 있는 테두리 옆에 세모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일반 선을 그을 게 아니라 색깔을 설정할 거예요. 그래서 목록에서 선색을 고르시고 여기에서 테마색에서는 흰색 배경일 30%더 어둡게 해요. 흰색보다 밝은 거 없어요. 35%더 어둡게 요걸로 골라주세요. 더 밝게라고 책엔 적혀있죠? 그러면 연필 같은 게 나올 텐데 이거는 ESC를 눌러서 풀어버리세요. 자, 연필은 뭐냐면 직접 내가 끌어서 영역을 선택할 때 근데 지금 그렇게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선택은 ESC를 눌러서 풀어버린 거고요. 42페이지의 2번 선택한 모든 셀에 테두리를 주기 위해서
홈 탭에 글꼴 그룹 테두리 여기 눌러서 모든 테두리를 누르면 모든 테두리가 아까 전에 설정한 색깔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 43페이지 스텝 2 항목명 꾸미기 3번은요. 우리가 이렇게 선택한 셀 바깥쪽에다가 큰 테두리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홈 탭의 글꼴 여기 테두리 목록 상자에서 붉은 상자 테두리는 바깥쪽에 굵은 테두리를 쳐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4번 항목명이 들어있는 셀을 여기 있죠. 이 부분을 일반 셀과 분리돼서 보이도록 하고 싶어요. 그래서 A3에서부터 G3셀까지 이렇게 영역을 잡고 홈 탭에 글꼴에 테두리에서 아래쪽 이중 테두리를 누르면 아래쪽에 이렇게 이중으로 테두리가 쳐지죠? 자, 44페이지 5번. 아래쪽에 테두리 선이 이중 테두리로 바뀐 거 확인했어요. 그쵸? 그래서 항목명이 더 눈에 띄게끔 색깔을 넣고 싶습니다. 그럼 A3에서부터 다시 G3셀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홈 탭의 글꼴에서 채우기 색이 여기 테두리 옆에 있어요. 채우기 색의 목록 단추는 흰색 배경일 15%더 어둡게 요거겠네요. 그쵸? 이렇게 누르면 색깔이 설정이 됐죠. 그리고 제목이니까 굵게 할 거니까 굵게를 누르면 글씨들이 좀 더 굵어졌죠? 자, 만약에 이렇게 만들고 다시 파일의 인쇄로 가서 보시면 어떻게 모양이 예쁘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확대 축소 있는데 여길 누르면 확대가 돼서 보이죠? 그러면은 테두리 모양을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45페이지까지 얘기를 쭉 한번 풀어서 같이 풀어본 거고요. 잘 되신 분은 46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1번과 2번을 한번 해보세요. 7차 시에 시트 2번을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테두리 설정하세요. 자, 그럼 전체 선색을 바꿀 거니까 일단 여기서 선색을 얘가 원하는 35%더 어둡게로 할게요. 요거 어둡게를 골라라.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연필이 나오면 ESC로 풀고 전체를 잡아요. 그래서 이 전체는 일반 선을 넣는 거죠. 여기서 모든 테두리. 그 다음 A3에서부터 G3이면 이 제목줄을 선택해서 황갈색 배경이 10%더 어둡게. 그럼 여기 채우기를 황갈색 배경이 10%더 어둡게 골라주고 위아래 이중 테두리를 주라고 했으므로 여기 테두리는 위아래쪽 이중 테두리. 이게 근데 이렇게 치면은 아래쪽은 이중이 되는데 위쪽은 그냥 선이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 테두리를 위쪽도 이중 테두리, 아래쪽도 이중 테두리를 주고 싶다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으로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테두리라는 탭에 가면은 내가 원하는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선을 골라서 테두리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편해요. 그 다음 굵게 하랬으니까 굵게. 자, 요게 지금 자산관리표 첫 번째 진행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7차 시인데요. 여기서는 전체 선색을 바다색 강조 25%더 어둡게. 바다색 강조 25%더 어둡게. 그 다음에 요거는 연필은 다시 컨트롤 눌러서 풀고, 컨트롤이다. ESC 눌러 풀고, 범위를 잡아서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 그 다음 바깥쪽에 굵은 상자 테두리 있죠? 그래서 여기는 굵은 상자 테두리. 그 다음에 범위를 잡아서 여기는 굵게. 그 다음 채우기 색은 바다색 강조 60%더 밝게. 그러면 바다색 강조
60%더 밝게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A19에서부터 F19 셀은 굵은 아래쪽 테두리를 줘라. 여기는 아까 한 건데, 위아래를 굵게 줬구나. 잠깐만요. 자, 이건 조금 잘못 봤는데 모든 테두리 했죠. 위아래가 굵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빠르실 거예요. 범위 잡고 셀 서식. 여기서 굵은 선을 고르고 위아래를 찍어버리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자, 얘도 범위를 잡아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이게 범위를 잡은 게 기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굵은 선으로 아랫부분 찍겠다 하면은 그냥 여기서 고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셀 서식 테두리를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테두리 탭.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골라서 적용해 보세요. 자, 요렇게 보고요. 자, 시간표의 테두리를 테두리 그리기 기능을 이용해서 직접 그리고 대각선을 그려서 항목과 그 요일과 교시를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찾아 바꾸기로 활성 시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변경할 내용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방법과 단어로 한자로 바꾸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열어주시고요. 파일의 열기에서는 8자실을 골라주세요. 자, 시간표가 이렇게 나올 건데 테두리를 직접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홈 탭의 글꼴에 보시면 테두리 목록 단추에 보시면 테두리 그리기라고 있어요. 여기 이 그리기에서 그냥 마우스로 끌면은 테두리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 까만색으로 일단 바꿔놓고 할까요? 선은. 자, 다시 테두리 그리기에서 컨트롤을 누르면서 그리면 이렇게 안쪽에도 테두리가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테두리를 그리실 때 그냥 끌면은 바깥쪽 테두리만 그려지는 거고, 컨트롤 누르면서 끌면은 안쪽에 있는 테두리까지 그려진다.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9페이지 3번에서는 A3셀의 좌측 상단 꼭지점에서 우측 하단 꼭지점으로 끌어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펜 모양 나올 때 끌어보시면은 이렇게 선이 그려지죠.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다 그렸다면 ESC를 누르면 다시 마우스 아이콘은 원래 모양인 플러스 표시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홈 탭의 글꼴, 테두리 목록 단추를 클릭해서 여기서 선 스타일을 굵은 실선을 고르래요. 그럼 선 스타일을 굵은 실선을 고르고, 아까와 같이 요 바깥쪽을 그냥 테두리를 주려는 거니까 A3에서부터 G8셀까지 끌어주시면 바깥쪽에 이렇게 테두리가 굵은 테두리가 쳐지겠죠? 자, 그리고 ESC. 자, 일단 여기까지 시간표 테두리 주는 것까지 먼저 잘 됐는지 보고요. 잘 됐다면 바꾸기와 한자 변환하기 이어서 볼게요. 자, 이번엔 바꾸기와 한자 변환하기입니다. 홈 탭의 편집 그룹 찾기 및 선택으로 가볼게요. 홈 탭의 편집 그룹 찾기 및 선택. 요 쌍원경 뭐야? 만원경? 쌍원경? 쌍안경? 이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어쨌든 이거 누르면은 이렇게 메뉴가 나와요. 자, 여기에서 바꾸기를 딱 누르면 이렇게 찾기 및 바꾸기라는 상자가 뜹니다. 자, 이 대화 상자는 51페이지 7번에 나와 있죠? 찾을 내용에다가 말듣이라고 말듣이라고 입력하고 바꿀 내용에 말하기 듣기라고 적어요. 말하기 듣기 하고 모두 바꾸기를 누르면 이렇게 말듯이 말하기 듣기로 모두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8번 내용인데 몇 개의 항목이 바뀌었다라는 이런 메시지 창이 뜨죠. 그럼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 바꿨다 그러면 닫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두 개가 말하기 듣기로 바뀐 거 확인하셨죠? 자, 이번엔 9번
한자로 변환을 해볼 건데 B3셀이 여기 월요일 따닥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입력 편집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로 한자 키를 누르시면 월요일이 한자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월요일을 한자로 바꾸겠다 변환하면 이렇게 월요일이 한자로 바뀌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바꿔보시고요. 잘 되신 분은 52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1번, 2번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심보를 심화 보충 학습으로 바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홈 탭에 찾기 및 선택 바꾸기에서 찾을 내용은 심보죠. 심보. 일단 바꿀 내용은 심화 보충 학습으로 모두 바꾸기. 그러면 심보가 심화 보충 학습이 됐어요. 그 다음에 찾을 내용은 이번엔 CA. 바꿀 내용에다가 특별활동이라고 해서 모두 바꾸기 하면 CA가 특별활동으로 모두 바뀌었어요. 자, 그러고 이제 찾기 바꾸기는 끝났으니까 닫으면 되죠? 자, 그 다음 테두리를 줄 건데요. 이 안쪽에 있는 선까지 모두 이중선이니까 테두리는 선 스타일을 이중선을 고르고 컨트롤을 누르면서 안에를 이렇게 끌면은 전체 테두리가 안쪽에 있는 테두리까지 모두 쳐졌겠죠? 그리고 G8셀부터 G9셀 이 두 칸은 테두리를 지울 거기 때문에 테두리에서 테두리 지우기를 한 후에 이 선을 클릭하시면 선이 지워집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 요일 교시도 한번 해보자면 선 그리기, 요 테두리 그리기에서 선을 안에서 그려주시면 되죠. ESC. 자, 여기다가는 요일, Alt 엔터, 교시 이렇게 시간인가요? 교시 맞죠? 이렇게 적을 건데 얘는 왼쪽 정렬을 해주시고 요일 앞에서 더블 클릭해서 띄어쓰기를 몇 번 해주시면 예쁘게 시간표가 만들어집니다. 어렵진 않으니까 바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번엔 8차 시의 시트 3번도 설명해 볼게요. 자, 요거는 바꾸기를 자습을 자율학습으로 바꾸래요. 그럼 찾기 및 선택의 바꾸기에서 찾기 바꾸기에 찾을 내용은 자습, 바꿀 내용은 자율학습으로 모두 바꾸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컴은 컴퓨터로 바꾸래요. 그래서 찾을 내용의 바꿀 내용의 컴퓨터 라고 해서 모두 바꾸기 해주세요. 컴퓨터로 바뀌었죠. 그리고 테두리 스타일은 이중선과 실선을 이용하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테두리를 선 스타일에서 실선으로 컨트롤 누르면서 쭉 범위를 잡아 채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선의 스타일을 이중선으로 이번에는 그냥 끌어주시면 이렇게 테두리 부분만 이중선을 줄 수가 있죠. 맞추기 되게 힘드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실선이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에 실선이 있었네요. 제가 못 봤어요. 아까 봤었으면 미리 그리는 건데. 자, 어쨌든 다시 그리기에서 실선으로 그려주시고, 그 다음 이쪽에 있는 선들은 지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테두리 지우기를 해서 선을 찍어만 주시면 이렇게 쉽게 제거가 되죠. 네,
요거 푸는 거는 ESC 눌러 풀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요일, Alt 엔터, 시간. 그런 다음 얘는 왼쪽 정렬에서 요일에 앞에 띄어쓰기 몇 번. 이렇게 하시면 쉽게 그려집니다. 엑셀 문서를 사용하다 보면 시트를 우리가 추가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과 파일을 공유하다 보면 생기는 삭제나 수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를 꾸미고 확대하고 축소해보고 시트를 추가하고 삭제하거나 보호하는 기능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54페이지 9차시를 이제 열어줄까요? 파일에서 열기 9차시. 시트명을 변경하기 위해서 시트 1을 더블 클릭하면은 블록 설정 상태가 됩니다. 여기다 5월이라고 적고 엔터 치면은 5월이라고 데이터가 입력이 됐죠. 5월은 푸르니까 색깔 한번 여기서는 연한 녹색으로 채워볼까 하는데요. 5월이라는 부분이 보통은 이렇게 회색으로 시트 탭이 되어 있어요. 근데 5월에다 색깔을 채우실 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탭색을 누릅니다. 탭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탭색을 누르면 여러가지 색깔 중에 고를 수 있고요. 여기서 요 연한 녹색이라는 거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연한 녹색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시트에 색깔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탭색이라고 하죠. 자, 이번에는 엑셀 프로그램 우측 하단에 보면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이 플러스 버튼을 툭툭 눌러보면 확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확대 축소 배율은 100%인데요. 플러스를 누를 때마다 10%씩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를 툭 누르면 마이너스 10%씩 축소가 되겠죠? 자, 확대 축소는 요 옆에 100%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눌러서도 확대 축소 비율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다음 56페이지. 새로운 시트를 추가하기 위해서 마지막 시트 탭에 워크시트 삽입을 클릭하시면 시트가 추가가 돼요. 여기 만약에 시트를 내가 잘못 추가했다 또는 시트가 남는다 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시트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시트 삭제가 뜨기도 합니다. 삭제의 경우 시트를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삭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57페이지 스텝 4번에서는 시트 보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여기 승인 금액이나 데이터 값들이 중요한데 지워져 버리면 안 되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시트 보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게 검토 탭에 보시면 변경 내용이라는 그룹에 시트 보호가 있습니다. 시트 보호를 할 때 잠긴 셀, 잠그지 않은 셀 요거는 허용하겠다 하고 시트 보호 해제 암호를 1, 2, 3, 4로 넣은 다음에 확인. 그 다음 다시 1, 2, 3, 4를 누르고 확인을 하면은 시트가 보호가 되기 때문에 수정을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 수정해서 고치고자 할 때는 마찬가지로 검토의 변경 내용 시트 보호 해제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암호를 1, 2, 3, 4 넣으면은 그때는 이제 해제가 돼서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자, 이런 경우들은 보통 어떤 수식이 들어있을 때 이런 경우들을 좀 많이 이용을 해요. 만약 이 부분을 내가 수정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을 수정하게 하겠다라고 한다든지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을 시트 보호 같은 거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 부분은 수정할 수 있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셀 서식에서 보호를 잠금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후에 아까와 같이 시트 보호를 하게 되면요. 나머지 부분은 수정 못하는 상태가 맞지만 이 부분은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체를 다 보호하는 것도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일부분은 우리가 입력을 할 수 있게 열어놓고 나머지 중요한 뭐 수식에 있는 부분들은 보호가 되게 그렇게 이용하시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하나만 더 추가해서 알려드려 보았어요.
자, 만약에 아직 어렵다 하신 경우는 그렇게도 가능하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많이 쓰는 기능 자체는 아니다 보니까 요거는 그냥 그런 기능이 있구나. 자, 58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1번, 2번 마저 설명드리면서 나머지 또 연습하실 시간 좀 드릴 건데요. 자, 일단 부차 시에 시트 2번 시트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6월로 바꾸래요. 그럼 여기 더블 클릭해서 6월. 그 다음 시트 탭을 빨강으로 바꾸랬으니까 오른쪽 마우스 버튼 탭색을 빨강. 시트 보기를 200으로 확대하랬으니까 시트를 확대해서 200까지 확대해 놓으면 되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이번에 9차 시에 시트 3번. 자, 얘도 더블 클릭해서 7월로 바꾸고 시트 탭을 파란색으로 바꾸래요. 탭색을 파랑. 그 다음 시트 보기는 얘는 80% 축소해 보랍니다. 네, 아이고야, 80%. 끌어서 조절해도 돼요. 자, 그럼 뭐 어려운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